5.18은 기본적으로 광주 시민들이 군인의 총에 맞아서 죽은 사건이거든요. 군이라고 하는 건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이 오면은 국민을 지켜야 되는 게 이 군인데, 군이 거꾸로 총 불의를 돌렸던 거죠, 시민들한테.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누가 이 사람을 죽였냐? 5.18 당시에 이 군 조직에서는 이미 발포 명령자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4.19 당시에 시민들이 또 총을 맞아 죽잖아요. 이때의 발포 명령자는 사형을 당해요. 이 사람들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 책임자가 밝혀지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을 가장 걱정했을 거고, 군대에서 발포라고 하는 거는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발포 명령에 대한 문서는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책임자가 누군지 그리고 발포 명령자가 누군지를 밝혀내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수많은 군대 자료들이 다 없어져 있어요. 광주 이 5.18 관련해서 네, 전혀 대화 안 하세요. 아무 인사도 안 하시려고 그랬죠. 제 생각에는 네. 인터뷰 안 하시려고 그러실 거거든요. 다 끝난 얘기인데 왜 자꾸 그런 걸 와서 물어보세요? 광주에서는 왜 그러셨습니까? 누가요? 발포를 왜 광주에서는 했었을까요? 총을 쐈을까요? 누가 어렸어? 11공수가 11공수예요? 그럼 누가 발표해요? 우리 11여단이요. 오히려 피해 여단이에요. 5.18에 대해서 책임자는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고, 위에서 안 했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나서가지고 사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때 잘못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라는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제 와서 과연 할까 생각해본다면 한국에서 저희가 왜 취재가 어려웠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취재가 쉽진 않았어요. 한국 취재는 이제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도 사실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저희를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해줬던 게 바로 이 니콜라스 플랫이거든요. 이 사람이 당시에 그 미국 국제안보담당 부차관보였어요. 그 80년 5월 21일이 5.18에선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때가 바로 전남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가 있었던 날이고, 근데 이 중요한 날로부터 채 40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미국에서 회의가 열려요. 이 백악관 회의가 바로 정책 검토 회의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할 때만 열리는 회의라고 플랫이 증언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니콜라스 플랫이라는 저희에게도 다소 생소했던 인물은 바로 그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회의에서 도대체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이분이 되게 멀리서 왔다, 인터뷰를 하려니까 이제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나도 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뭘 꺼내는 거예요. 아주 빼곡히 들어차 있는 본인이 손으로 쓴 메모였어요. 37년 전의 자료를 본인이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미국이 뭘 알고 있었는지를 고스란히 다 드러내주는 자료예요. John could become a liability. Probability of struggle. John has done real harm. Set the process back. 미국은 그때 당시에 전남 도청 앞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 몇 명이 부상당했는지를 이미 40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다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전두환 씨가 주장한 내용 있잖아요. 북한군이 침투했던 거 아니냐. 근데 이미 80년 5월 22일 날 미국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북한군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것. 그때 당시 합참의장이 북한 부대 이동 움직임이 없다, 또 북한이 공격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판단까지 여기서 보고하거든요. 그 백악관 회의에서 장난을 치거나 거짓말을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북한군 침투설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를 다시 한번 방증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자료라고 저희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수기 메모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한국인의 이름은 전두환 씨예요. 이때 당시에 전두환 씨는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의 책임자, 이 상황의 책임자로 계속해서 미국인들이 거론하고 있는 인물, 그리고 백악관 고위급 관료들이 5.18 그리고 이런 도청 앞의 유혈 사태에 대한 책임자로 거론하고 있는 인물은 단 한 사람, 전두환 씨예요. 권위를 제11대 대통령으로. 광주 시민들은 미국 이때 당시에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이때 당시에 신군부를 말릴 생각은 거의 없었고, 신군부를 지원할 육해 공군을 오히려 이 비상시에는 증파해주는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사실들이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이 메모에 또 드러나 있는 내용 중에는 전두환 씨가 청와대에 입성하는 상황까지를 미국인들이 이때 얘기를 하거든요. 도청 앞에서 전 피가 채 마르지도 않았던 그 시기에 이미 미국은 전두환 씨가 청와대에 입성하면 우리가 반대하면 우리한테 리스크가 너무 크다, 전두환 씨가 청와대에 입성하면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까지가 논의가 되고 있었던 게 이번 수기 메모를 통해서 다 드러났던 겁니다. 지난해에 전두환 씨는 회고록을 내죠. 굉장히 3권의 두꺼운 회고록인데 이 중에서 광주 관련 부분을 굉장한 분량 비중으로 다루거든요.
주요한 내용은 자기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너무 억울하다. 자기가 희생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38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사실 책임자들 그리고 가해자들은 몇백 번의 사과를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인정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진상규명을 멈춰야 될까? 이 사람들의 왜곡은 너무나 촘촘하고 치밀하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5.18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한 진실들이 너무나 많고 상처를 안고 살고 있는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있는데 가슴에 대못질하고 있는 이런 왜곡만은 정말 멈춰야 되겠다. 이 다큐멘터리 그의 이름은이 밝혀낸 부분들이 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저희 취재진만 해낸 게 아니라 작년에 이제 전일빌딩에서 헬기 사격 흔적이 나왔을 때 어떤 통신사의 보도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 언론사들의 수많은 보도를 통해서 지금의 진상규명 움직임까지 오게 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 취재하면서 저희 5.18 전문 기자인 그 김철원 기자라든지 아니면 함께 미국에 왔던 강성우 촬영 기자라든지 그리고 또 김지연 작가 또 편집 많이 도와줬던 최선영 PD라든지 이런 분들의 수많은 노력으로 이걸 정말 요 하나 조그만 걸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혼자서는 되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광주 시민들이 이런 진상규명 움직임에 관심 많이 또 가져주셔야 되고 뭔가 이런 기사가 하나하나 나가고 뭔가 지역 언론사들이 힘들게 하나하나 발굴할 때 그런 게 조금 미진하더라도 응원들을 좀 많이 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신다면 진상규명까지 이렇게 느린 발걸음일 수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